반가워요. 고은소님, 떼손쌤입니다. 9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많이 어려웠다고 난리 그런 난리. 예, 되게 현역들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이제 예상 가능했다. 왜냐면 6모 때 워낙 난도가 너무 낮았고 표준 점수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과목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난도가 치솟는 건 당연히 맞고요. 또 아시겠지만 내년에 기존 현행 교육과정에 입각한 수능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변별력이 있는, 또 러너 이슈도 많아서 지금 사회문화 선택자가 굉장히 많거든. 그런 상황에서는 난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 러셀 강의에서는 굉장히 몇 달 전부터 일찍부터 고난도 실전 사설 모의고사를 매주 연습을 시켜왔습니다. 굉장히 과할 정도로 매주 2회분씩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메가 모의고사, 오메가 블랙 모의고사를 연습을 시켜왔고, 그거를 충실히 연습하고 극복해낸 뭐 N수 포함 현역들은 1등급을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현역들, 특히 실무 연습을 많이 안 하고 지금 컬이 따라오는 중간이거나 그러한 언어들은 되게 뜨악할 수 있는 뜨거운 시험이었다. 아뜨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만 드리면 정리해서 실전 모의고사 정말 많이 푸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손시행 개념 들어갈 때 나는 첫 강의부터 그랬어. 100번 넘게 연습해야 될 거다. 기출 포함해서. 근데 그게 과언이 아니죠. 수능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현장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했던 가장 많은 반응은 선생님 오메가 모의고사 보는 것 같았어요 라는 반응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개념 도표를 확실히 다 잡으시고 실무 연습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총 난도는 상이다. 총평하면 난도는 상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어를 8시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 국어, 수학, 영어, 또 시고, 한국사 보고, 또 사탐 2개 하는 선택자들은 2선택으로 보게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몰입도가 낮아지는, 지구력이 딸리는 그런 시간대에 봐서 체감 난도는 아마 극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상으로 수능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문항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1컷에 대해서, 1컷은 아무도 몰라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데 다 지금 42점이라고 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생각보다 되게 낮은 것 같아. 여러분들은 한테 좋죠. 이 정도면 44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42점으로 일단 떠서 현역들이 진짜 공부를 안 했구나. 러너 친구들도 실전 모의고사 연습 진짜 많이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문항들이 꽤 있는데요. 작년부터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도표에 대해서 정리해드릴 게 있어요. 도표는 지금 지속적으로 세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한 몇 년 전 기출만 해도 성불평등 관련 임금 격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 예전역에 작년부터 도표율 커리에는 다 뺐어요. 그건 전혀 하등 도움이 안 되고 풀어서도 안 되고 비효율적인 학습입니다. 그런 성불평등 임금 격차 관련 문제가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그 도표가 도표 중에 가장 난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경향에 맞지 않고 타임어택 대비가 어그러져요. 계속 작년부터 나는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연습 안 하셔야 되겠고 기출을 풀 때도 배제하고 푸셔야 돼요. 효율적 공부라는 게 이런 데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니까 특히 성불평등 관련 거는 풀지 마시고 좀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다른 도표 공부하기도 바쁜데 경향이 안 맞는 문제 왜 풉니까? 그래서 하지 마시고요. 도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도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10번을 보고 선생님은 큰일 났다. 10번. 왜? 스바스표를 우리가 그려야 되는 유형이 부활했구나. 이거는 한 7년 전 막 이럴 때 한창 평가원이 내던 유형인데요. 이전교육과정에 입각한 문제고요. 계속 안 내다가 이제 3x3 표를 직접 학생들이 그려야 되는 유형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이제 끝까지 온 거죠, 평가원도. 난도를 낮추려고 버팅기다가 안 되겠다. 6모 때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3x3 표를 실제로 학생들이 그려야 되는 유형이 출제가 됐다는 건 이제 10번 난도가 수능에는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6모 때 나왔던
상승 이동을 통해 진입이 불가능하다, 하강 이동을 통해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런 요소 플러스 3x3 표를 학생들이 뭐 예전에는 뭐 2개까지 그렸거든요. 그러한 유형까지 이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스바스표 그리는 문제를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사실 전공자의 N제, 도표, 부록이 있는데 거기 굉장히 문제가 많고, 양질의 문제가 또 앞으로 나올 손끝 모의고사 시즌4 그리고 오메가 모의고사에 적극 다 반영될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다루는 컨텐츠에는. 그래서 연습하면 충분히 다 다룰 수 있는 부분이 패턴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신유형이 아니라 이거 기출이야, 예전 기출. 그래서 부분집합이 3개인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유형이고요. 얘는 사실 원래 15번이 수급자 수와 수급자 비율을 구분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쉬운 거였어. 벤 다이어그램만 그리면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해설 강의 들으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 채우시면 되겠고요. 별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이 작년 경량처럼, 뭐 작년 경량인데 이거 지속적으로 개소평가원이 전체 인구를 100으로 설정하는 유형을 내고 있죠. 그래서 냈고 T 플러스 30년 부분이 지금 갑국과 을국의 유소년 노년 인구 수가 픽스가 안 돼요. 대소만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20번이 스피드가 관건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선지를 끊을 때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대소 비교에만 집중하는. 이건 내가 손쉬운 도표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평가원이 도표를 출제하는 출제 목적과 방향은 구체적 수도출이 아니라 대소 비교니까 방향만 전환해도 굉장히 시간이 세이브 된다고. 그래서 대소 비교에 집중해서 선지를 빠르게 끊는 친구들이 다른 도표 문제를 건드릴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도표 세모낭은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제 선생님 컨텐츠에 많이 연습해 주시면 별 문제가 안 되나, 문제는 개념이죠. 이번에 느꼈어요. 아, 문해력, 독해력. 평가원이 중시하는구나. 이게 이제 국어의 문제니까, 사실 선생님이 사회문화 강사니까 국어 강사분한테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2번 문제. 이게 이제 사회 체계가 요구하는 도덕적 가치를 스스로 이제 지위 획득을 위해서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된다 라는 부분에서 이제 기능론으로 해석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기 기만이죠. 사회가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는 건 자기 기만이니까 결국 명목론으로 푸는 문제. 그 다음에 그런 유사한 느낌들이 많이 나는 게 11번은 쉬우니까 패스할게요. 순환돈으로 결정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2번도 사실은 되게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병존이 성립하는 걸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가불국의 상황을 조금 종합적으로 이제 읽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의외로 18번 같은 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의문사 당한 친구들은 이게 이제 독해력을 요구하는 부분이어서 해설 강의가 중요합니다. 해설 강의 선생님 방금 마무리해서 9월 4일 저녁쯤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해설 강의를 듣고 나는 못 풀었는데 저 강사는 왜 풀까? 왜 저렇게 해석이 되지? 그걸 배우려고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돼서 그냥 키워드로 암기빨로 풀어내는 그런 내신형 사고에 젖은 친구들, 특히 현역들,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의문사라는 표현을 하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독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설 강의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틀릴 포인트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운데 갑국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지금 A 주민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반문하다 성격이 없었다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9번하고 14번은 오메가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죠. 요거는 이제 작년부터 1타이론 관련해서 ABCD 결정한 유형인데, 많이 연습했다면 진짜 껌으로 풀 수 있는 질문을 요약한 다음에 최대 점수나 최소 점수부터 공략해서 경우의 수를 좁히는 그런 유형은 오메가 모의고사에 정말 많아요. 연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 눈을 말씀드려 대중매체 카운팅 못해서 틀린 친구도 많을 거라고. 근데 신문 못 셌죠? 네, 그래서 대중매체 사회화 기관이고 카운팅 해야 되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잘 해두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8번 같은 경우도 이제 독해. 그래서 독해력을 요구하는 이제 문항들이 다 출제가 돼서 굉장히 이제 체감 난도는 높았던 시험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학습법은
일단 기본기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아직 개념하고 도표가 정확하게 안 된 친구들은 섣불리 실무부터 덤볐다가는 수능 때 4등급 이하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 도표라는 강의를 서두르지 말고 한 두어 달에 걸쳐서, 두어 달이면 거의 수능 막바지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안 된 친구들은 기본기부터 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기출과 실무를 병행하시는데, 기출은 기출 올릭 이제 완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완강되어 있습니다. 자, 실무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남은 시점에서는 일단 5개년 평가원 기출 6월 9월 수능, 그거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려운 타임어택 대비하는 고난도 깔끔한 경향 반영이 잘 된 실전 모의고사 연습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피해야 될, 가장 지양해야 되는 모의고사 1위는 극혐 1위로 보셔야 되는 건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예요. 이거는 경향이 맞지 않은 문항이고 6월, 9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에도 계속 안 나왔는데 있다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걸로 연습하시면 이렇게 꽉꽉 채워진 타임어택 대비하는 모의고사 이런 문제가 들어가면은 연습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경향 반영이 적절하게 된 모의고사로 타임어택 대비를 하셔야 정확하게 수능을 원하는 등급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손끝 모의고사, 오메가 모의고사 선생님이 업로드하고 있는 그런 모의고사 적극 추천드리고요. 네, 연습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 자, 연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타이머를 틀고 안 틀고는 긴장도가 완전 확연히 다르니까 타이머 혼자 연습하더라도 꼭 OMR 카드 복사본과 OMR 카드 복사본이라도 꼭 있어야 돼요. 마킹까지 시간 엄수하는 연습을 해야 제대로 되고요. 두 번째, 연습하는 시간대와 여러분들의 피로도,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문화는 3시 반이나 4시 때 수능을 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연습하셔야 되겠고, 피로도, 국어, 수학, 영어 보고, 한국사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사회탐구를 연습하셔야 찐 실력입니다. 컨디션 좋을 때 우리는 뭘 못합니까? 컨디션 나쁠 때 보는 게 사회문화고, 거기에 싱크로를 맞게 연습해야 제대로 된 실전 모의고사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구모 결과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동기로 삼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잘 못 보면 슬퍼하고 잘 보면 기뻐하되 과도하게 자만하거나 과도하게 자기를 비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 해설 강의를 듣고 객관적으로 내가 뭘 모르고 알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그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는 강사진에게 이제 Q&A에 조언을 구하세요. 제가 어디 커리큘럼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어떤 유형을 어떻게 틀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커리를 따라야 될까요? 자세하게 질문할수록 현명한 답변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조언 구하시고 방향 설정 잘 하신 다음에 남은 기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구모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의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